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은 다름 아닌 안보관, 특히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과 앞으로의 대북 관계의 설정이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며 그 어느 때보다 지도자의 안보관과 역할이 중요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과거 운동권 출신인 NLD 임종석과 PD계 조국을 각각 비서실장과 민정수석 자리에 임명한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과 국정교과서 폐지를 지시하며 본인의 색깔을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 출범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어떨까?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1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대북 강경책을 폐기하고 천명한대로 연방제 통일로 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대북전단 살포 중단,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노동신문은 이날 자주 통일의 휘황한 앞길을 밝힌 불멸의 대강이란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은 위세에 추종하며 그와 야합하여 동족을 반대하는 무분별한 정치 군사적 도발과 전쟁 연습을 벌리는 반민족적인 범죄 행위를 걷어채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을 존나게 어렵게 하는데 한마디로 한미동맹 폐기하고 미군 철수하라는 겁니다. 또한 노동신문은 내외에 천명한 대로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실현하는 대로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남조선 당국은 동족 대결 관념을 버리고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며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고 북남 관계 개선과 조국 통일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뿐만 아닙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 등 관영 매체를 통해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당선 소식을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남조선 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의해서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한 것으로 하여 조기에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제가 왜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썼냐 하면 북한은 지난 2012년 대선 당시엔 박근혜 대통령 이름을 거명하지 않은 채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됐다고만 짧게 보도했고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2007년 대선 때는 선거 결과에 대한 소식을 아예 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남한의 친북 성향의 정권이 탄생하며 북한은 다소 고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연방제 방식의 통일을 노동신문을 통해 주장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연방제 통일은 문재인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통일 방안입니다. 문재인은 2011년 2월 12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국가연합 혹은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이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을 정도가 됐다라며 하지만 지금은 통일은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2년 8월 20일 현충원 김대중 3주기 추도식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꿈꾸셨던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 교체를 통해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연방 통일 방안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무엇일까?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므로 잠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이 말했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의 김씨 일가 1인 독재 체제 성격인 사회주의를 그대로 두고 연합하여 하나의 연방국가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즉,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두 개의 체제, 두 개의 정부 유지를 채택하되 외교권 및 군사권은 양측이 소유하자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봐도 통일이란 이름만 붙였다 뿐이지 정작 대부분의 중요 사항들이 통일되지 않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저 다른 나라들끼리 명확한 조율 장치도 없이 우리 서로 잘 지내봅시다 하는 무책임한 약속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통일의회를 구성할 때 인구 비례에 준하지 않고 지역수에 의해 국회의원을 뽑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지역수가 비슷한 북한과 남한은 비슷한 수의 국회의원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조선노동당 이외에는 모두 형식적인 정당이며 남한은 다당제로서 많은 정당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일된 의견을 내기 쉬운 북한 측 국회의원들 의사대로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전례는 어떨까? 무엇보다 전 세계의 모든 연방제 국가 중 그 어떤 나라도 저 따위로 연방제를 이루는 국가는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나라가 좆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 캐나다, 브라질, 독일, 스위스 등의 연방제 국가들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외교권과 국방정책만은 중앙정부에 일임시키고 있고 아직까지 이들 국가에서 자본주의 이외의 경제체제나 대의민주주의 이외의 정치제도를 채택한 주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사이가 서로 친밀하다면 모를까 하루가 멀다 하고 무력도발로 치고받고 하는 숙적 사이에 저딴 방식을 도입해서 나라가 잘 굴러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공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런 식의 통일을 잠깐 동안 한 전례가 있긴 합니다. 바로 예멘입니다. 군사권을 따로 가지면서도 남예멘 대통령이 군통수권을, 북예멘 국방장관이 연방정부의 국방장관을 위임하지만 각 군의 지휘체계는 기존의 체계에서 따로 노는 형식으로 한 바 있습니다. 외교권과 입법부 구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당연히 내전이 일어났으며 남예멘, 북예멘에서 가릴 것 없이 교전이 벌어졌고 최종적으로 북예멘이 승리하여 북예멘 주도하의 재통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연방제를 실행했다가는 한반도에서 제2의 예멘 내전 사태를 경험하게 될 위험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방제 통일 구상을 갖고 있는 문재인의 후보 시절 그 어떤 언론도 이런 것을 묻고 따져보는 언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무관심 속에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당선 일주일 만에 대통령의 손과 발인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운동권 인사들로 임명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과 국정교과서 폐지를 단행했습니다. 과연 그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선거 기간 동안 탈북민들은 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망명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인가 직감하지 않았을까? 앞으로 문재인 정권 하에 벌어질 일들을 예의주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